어떤 분하고? 네. 어떤 분하고? 아이고 자, 지금 1등하고 2등이 1점 차이 납니다. 강의 중간에 일어나는 리액션을 보고 결정을 지어주니까 다들 참고하세요. 제가 뭐랬어요? 1등은 4인 가족이 호텔에서 숙박은 아니고 디저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쿠폰을 드리는 거고 2등은 아까 들고 왔어요. 이거 보이나요? 요거 드립니다. 요거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긴장하세요. 네. 일단 이렇게 또 거의 한가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좀 강의 본 내용 말고도 드릴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게 좀 많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본사 직원들도 사실 이렇게 제가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예야 조직이라고 하는 영업 조직은 뭐 수천번을 했습니다. 매주 돌면서 전국을 강의하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아침에 강의를 해요. 줌으로 전국을 하기 때문에 뭐 거의 수천 번을 했지만 본사 직원분들한테 제가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 까르몽 우리 동자업의 우리 식구들도 똑같지만 그래서 제가 드릴 이야기 좀 많아요. 그 뭐냐면 이런 거죠. 회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고 일을 한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회사에 가고자 하는 방향과 미션을 듣고 거기와 보조를 맞춰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요금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회사를 만든 데까지 이제 이 기획을 하게 된 배경도 좀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한 정리, 이렇게 좀 한번 해달라고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녀 교육이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최경숙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를 저는 방목이에요. 방목. 어느 정도 방목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니도 안 물어요. 저는. 뭐다? 지시, 명령 절대 안 합니다.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아들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라도 안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요. 방향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다. 단 1도 뭐다? 영향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온리원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위대한 멘토를 만나서 나의 안내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절대 자식이 멘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다들 바보처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는 강의를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해요. 자, 이렇게 개인 면담을 컨설팅이나 상담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너무 잘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행동, 나의 가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나의 이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저는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뭐다? 내가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한다? 왜 해야 되죠? 이거는 공적 미션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의를 현안하게 하고 개인 미팅을 현안하게 하는 이유는 뭐다? 사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적 강점은 단 1도 없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최우수 본부장님도 미션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미션이에요. 미션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좋고 싫고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아니죠.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자가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자,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두려워요. 왜? 다음 세계에 가는 것이 두려워. 근데 저는 다음 세계에 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충분한 숙제를 다 풀었거든. 받은 숙제보다 더 많은 걸 풀었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어요. 왜? 숙제 3배나 풀었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원리계획을 안 씌워줘도 뭐 뭘 안 해도 따지진 않겠지만 뭐 지옥불에 던져놓으면 제가 싸우죠. 당신이 주신 미션을 다 수행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저는 아마 맞짱을 떴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다 달라요. 그죠? 어떻게 살 거냐, 어떤 방향으로 살 거냐 다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미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17살 정도 되는 해에 제 개인적인 고민은 거의 다 끝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뭐 어떻게 해야 되며, 내 고민, 내 이성관, 사고, 가치, 철학, 사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거의 17살 끝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온리원 아마 절대자가 준 미션에 아마 그냥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았죠. 너희들은 굉장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최종 학력이에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정말 거부예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근데 부인은 4명 되고 있네. 그 4명이 넷째 부인의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형들은 다 유복한 과정에서 살았어. 아버지가 빵빵한데 태어났으니까. 나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50살이야. 할아버지가 되고 사고 나면 이미 망했고 병자가 돼 있고. 막내 엄마인 우리 엄마는 그 병치하고 앉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 그런 걸로 다 시각이 본다면 저는 한 10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정도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불리한 조건이 되었어요. 아까 이제 최금석 본부장님이 자신한테 근거하지 않는다, 근거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는다. 근데 너무 훌륭한 아빠예요. 네. 큰애가 약사고 둘째 애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훌륭한 아빠 맞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전혀 얘기 안 해요. 또 며느리도 또 의사야. 오늘 결혼했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신검사 정말 잘했어요. 제가 그 자신검사 가지고 제가 불안한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회사에는 우리 회사 본부장님 중에 자녀가 의사인 분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다 의사예요. 그만큼 자신검사는 다 잘했다. 그거 보고 제가 모셨거든. 자신검사 못 듣는 사람이 조직을 뭘 관리하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제가 뽑는 기준이 뭐다? 자식이 의사야 돼. 자식이 의사로 못 만든 사람은 저는 아니 본부장은 아니 농담 아니네 칭찬하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부산 본부장 둘 다 의사고 서울대 나왔어요. 다 의사고 다 그래요. 전부가 의사야. 그런 분들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자식을 보고 뽑습니다. 자식을 얼마큼 훌륭하게 잘 키웠느냐. 결국 뭐다? 조직을 잘 관리하겠죠. 자식을 그만큼 훌륭하게 키웠는데 조직이 우습게 관리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렇게 모셨고 그 다음에 우리 최우수 본부장님은 이건 1단이니까 강의 너무 잘하시죠? 젠틀맨이죠? 센스도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제 우상이었어요. 너무 젠틀한 거야. 인격과 지성과 모든 걸 다 갖췄어. 솔선수범하고 책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아는 사람도 너무 깊고 그때 현업에 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죠. 대단한 분이다.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저분하고 해야겠다. 이러고 13년 뒤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우리가 2년 3개월 전에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제 대표님 저는요 연금 충분히 나오고 이제 할 거 다 해놨고 더 이상 삶에 미련도 없고 느긋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묻고 싶었어. 돈 얼마나 있는데 묻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자리를 사니까 내가 묻질 않았어. 그런데 일단 만날 때마다 한 얘기가 자기는 충분하대. 이미 다 해봤고 다 이루었고 연금 나오고 뭐 앞으로 자식들 다 의사고 하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저분을 자극을 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17년 전에 청년 최금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동태놀 뜨고 있는 영감님 네 앞에 있죠? 저분 스카우트 하는 지금 멘토였어요. 자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극이 안 돼. 2번, 3번 하니까 그때 자극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그렇게 세련되고 그렇게 멋있다고 보였던 그 최금석 청년 정신이 서있던 그 최금석은 지금 말고요. 2년 전에 그랬다. 2년 전에 정신을 입고 있었다고. 지금 바뀌었죠. 지금은 청년으로 돌아왔죠 다시. 여러분 생각하시는 나이보다 10년 젊어요. 10년 더, 아니 10년 젊은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는 나이보다 10년 더 많아요. 그만큼 보다 자기를 잘하신다. 제가 이제 14살 때 저는 직장  부산의 신발 공장에서. 그리고 다 금종시였습니다.
대학은 야간 나왔어요. 뭐 하여튼 대학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하지만 정리한 겁니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뭐다? 저는 결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저는 17살 때부터 이념운동에 뛰어듭니다. 이념운동, 사상운동에 뛰어들어요. 좌익 사상에 몰입합니다. 17살 때부터. 그때부터 메가폰 들고 선동선을 했어요. 무슨 말이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구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는 그때도 협동조합 꿈꿨고 사회적 기업 꿈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만든 협동조합이 아니라 진짜 협동조합을 저는 만들려고 했어요. 이 사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주식회사가 아니라 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자본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의 보상과 혜택을 주고 이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나는 그런 미션이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그 뭐죠? 한 번은 아까 우리 김봉수 소장님하고 제하고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 소장님도 보면 뭐 통신대학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그 똑같아. 그리고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 운동실이 다 붕괴돼 버립니다. 이제 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막 흩어져진 거예요. 군대 가니까 막 엄청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가졌던 목표가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군대 갈 때 했던 얘기가 이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막 간절하게 막 예언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합니다. 불침번 쓸 때 총을 메고 자기 전에 2시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통렬한 기도를 합니다. 뭐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통성기도 그것보다 더 통렬하게 기도합니다. 한절을 기도합니다. 군대 생활 제가 딱 6개월 동안 성경을 6번 체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체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동안 6번을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제대해서 신학대를 하려고 추천서까지 다 받고 입학 원서를 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과연 이 시대의 승리자도 아닌데 패배자이고 열등식이 있고 피어식이 있는 내가 과연 누구의 영혼을 이렇게 해준다고? 어떻게 하느님의 중개자가 된다고 내가 끔찍거리고 있지? 갑자기 소름 끼친 거예요. 내 주제에 내 정도로 미완성된 인기 업체가 사회에서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은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영혼을 케어한다고? 어린 반푼을치도 없다. 신부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개신교 목사가 되더라도 이 시대에 진짜 한번 성공자 되어 성취감으로 하느님의 증거자가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을 만들려고 제가 꿈꿨던 건 언제냐면 정확하게 37년 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노동운동에 입문하게 된 것은 전태일평전이라는 책을 보고 전태일평전 아시죠? 평화시장의 전태일평전. 전태일씨. 제가 그 책을 보고 한 3시간 울어요. 울으면서 그 책을, 왜냐면 저도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80년이었고 전태일 선배가 직장 생활할 때 70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노동 환경은 똑같았고 어린 아이들은 1인 당했고 노동악법에 끊임없이 창탈당하고 피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았습니다.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신방원장인데. 근데 그때 저는 살 길을 찾았죠. 내 눈에 앞에 보는 걸 다 눈 감아버리자. 어린 12살 되는 애들이, 조반장들이 강간하는 거, 이것들이 상식적이었어요. 이런 것이 직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제가 80년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논산, 삼천교육대가 막 챙길 때였어요. 삼천교육대를 피해서 남포동에 놀던 건달들이 직장을 들어가서 전부 조반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반장이 누구 다 중폭되는 거예요. 가히 재봉가위가 날아가서 피우고 재봉 의자가 막 돌아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말이 없는 폭행과 폭력만 있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너무 안담했죠. 이게 무슨 세상이야. 그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이.
이게 세상이라고. 이거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철벽입니다. 세상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 개인 고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적 고민 자체가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이 없어요. 그냥 유년에서 바로 성령으로 밟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었고 요령이 있어서 안 맞고 잘 빼다녔어. 뭐 어떤 간에 삭삭거리면서 비비면서. 근데 대부분 애들은 뭐다? 폭행이 당하고 구타당하고 어린 여직공들은 일주일 중에 4일을 철례를 합니다. 그러면 초경을 치는 애들은 막 쓰러져요. 생리를 처음 하는 애들은 막 쓰러져요. 몸에 발림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반장한테 오늘 하루만 제발 좀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요. 앞에 여관에서. 이게 그냥 상시적인,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세상인가 지옥인가? 지옥이었죠. 그때 제가 사는 방법을 하나 선택했죠. 뭐라고? 눈 감자. 못 본 척 하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나만 살면 된다. 라고 10년이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책을 보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그 어린 여직공을 위해서 뭐다?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분신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비겁자였고 너무 못나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두 끝도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뭐다? 노동혁명의 전사로서 목숨과 같이 초기같이 부리겠다. 그냥 순교자가 되겠다. 라고 노동운동에 헌신한 거죠. 그리고 그 전태일 평전의 마지막에 나온 구절이 있어요. 전태일 선배가 분신을 할 거냐 아니면 플랜 2를 할 거냐 라는 기록을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자서전에. 플랜 2가 뭔지 아세요? 노동운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분신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기업을 만들어서 착취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2배 이상 보상을 주면서 회사가 인류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만들어 볼 것이냐. 전태일 선배는 전자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때 뭘 결단했다? 그분이 남긴 그 유지를 내가 한번 이루어버리라. 37년 준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심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37년을 칼을 갈아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럼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의 교육이 가장 막강한 회사예요. 아카데미가 가장 막강한 회사입니다. 정신이 다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이 어떻게 회사가 운영합니까? 두 번째, 모든 걸 다 돌려주는 회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공장장님 기업 만들어 드릴게요. 자, 기업에 총수가 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점이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사 두지 마세요. 비서 두지 마세요. 도움이 서지 마세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부를 누리더라도 네 운전은 네가 해라. 앞마당은 네가 쓰라. 그리고 네 밥은 네가 해먹어라. 그걸 누군가에게 시키는 순간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당신이 이종이 돼봤자 똑같아. 세상이 안 밝아진다.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더라도 뭐다? 하심으로 누리라. 하심으로. 잊지 마라. 당신의 초심을. 그리고 그걸 보여주자. 가진 자가 얼마나 배려할 수 있고 얼마나 하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자. 이게 주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200개 대리점 전부 기업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손에게 승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기업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다. 세상을 밝히려고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제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정의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지나갑니다. 저는 그냥 뭐 대기업에 그냥 알바로 나갑니다. 알바. 사환이라고 하죠. 사환. 사환이 뭔지 알죠? 사환이 뭔지 몰라요? 대기업 안 다녀봤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일반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와서 알바처럼 하는 지금 인턴 이게 4학년이에요. 제가 4학년 들어갑니다. 왜? 저는 금조고시였고 뭐 공대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야간 대학을 나갔고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면서 졸지에 뭐가 됐다? 기사가 됩니다. 정규직이 돼요. 그리고 뭐다? 아웃사이드로 들어가서 인사이드의 메인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좋아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현장에서 다 해봤거든. 용접, 배관, 재간, 선반 모두 다 해보고 설계까지 했어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현장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린 도면에는 단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왜? 현장 상황 다 하니까. 이 기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작업자가 가장 불편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뭐다? 그냥 암이에요. 암이. 체계사 최고라고. 저기가 그리는 도면은 무조건 완벽해. 나머지 애들은 그리는 것보다 현장상이 하도 반영이 안 돼 있어. 막 찢어버립니다. 가서 막 싸우고. 저는 싸우는 현장 직원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현장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강한 거예요. 제조 기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하다가 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노동운동을 막 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그래서 갑자기 몇천 명이 같이 막 구호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하마를 하나 딱 맞습니다. 뒤에서 뒤통수로. 누가 막 헬멧을 때린가 봐. 헬멧을 잘못해서 저한테 뒤통수를 때리는데 이게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정주행 회장한테 동양하듯이 도도도도 하고 있지? 내가 정주행 될 수 있는데 내가 현대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정주행 회장한테 이거를 동양하듯이 임금 두도 복지 두도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줄로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뭐했다? 금융회사 들어갑니다. 영업시장하죠. 영업에서 자타가 공란 최고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목적은 뭐다? 현대그룹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지가 제 목적이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부장님 와서 저한테 연봉 계약서를 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최대리, 이 연봉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뭐 쓰면 됩니까? 희망 연봉을 쓰고 해요. 그러다 제가 얼마나 쓴 줄 아세요? 20억. 그때 제 연봉 2,400이야. 2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부장이 뭐라 하냐면 이 새끼 장난치나면서 장난친 거 아닌데요? 20을 줘봐라. 내가 못하는지. 왜 내 몸값을 당신이 hun장하냐? 물었잖아 내한테. 얼마냐고. 나 20억이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야지. 직장에서는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은 초기 당시에 재정 구조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영업을 한 거예요. 영업을 해서 이제 연봉 25. 벌었다 안 벌었다? 못 벌었다. 영업으로는 25 안 됩니다. 영업으로는 제가 최고 많이 번 게 한 6억까지 벌었어요. 한 달에 한 5천만까지 벌었는데 20억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아니고는 연봉이 20억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제가 법인영업을 했어요. 기업체, 단체업을. 뭐 거기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중간에 과외로, 번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많은 것들이 이론이 취득되죠. 자, 그걸 그만두고 제가 방판회사의 CEO가 됩니다. 의료법인 2개, 그리고 방판회사 전체 총괄 대표로 가서 제가 한 3년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실력자 멘토가 있어요. 재무설계 대한민국 1인자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넘겼죠. 그 양반은. 청출어람이라고 수성을 넘겼어요. 그 3년 뒤에 독립해서 재무설계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 고객들이 대부분 강남의 자산가들입니다.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전부 뭐다? 일반적인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투자 상품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동산도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NPL,
대형 MPA, 그 다음에 부동산 P2P, 미술품, 그 다음에 뭐다?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거래하고 투자해주는 딜러이거나 했던 겁니다. 해외 주식.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에 또 뭐죠? 코인도 했어요. 이유는 고객들 자산의 100억 중에 1000억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저한테 100억을 맡깁니다. 조건이 되는 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80억은 안전자산. 무조건 3% 이상 원금 절대 손실되지 않는 안전자산. 15%는 중도자산. 연 10%. 나머지 5%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3개월 안에 다 풀린다. 3개월 안에 5억을 잃어먹는 게 목적이에요. 3개월 안에 5억을 날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고객하고 계약이 뭐였다고요?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이걸 잃어버리는 게 목적이야. 10개 종목으로 5천만 원씩 3개월 안에. 그런 상품 찾을 수 있다 없다? 3개월 안에 날릴 수 있는 투자 자산을 10개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배우자. 이게 순이다. 그래야 당신이 이 나머지 남아있는 80억을 90억을 영구시킨다. 내가 평생 당신 컨설팅 해줄 수 없어. 내가 빠지면 어떡할 건데. 아류들한테 이 돈 다 뺏길 건데. 네 실력이 전문가로 키워져 있다. 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요. 5억을 그냥 쏟아붓는 데 투자했습니다. 예, 그 투자하는 상품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천만 원 날렸어. 내일 또 5천만 원 또 갖고 날렸어. 또 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보통 한 3번 더 말아먹으면 더 이상 투자 안 하는데 저는 뭐다? 대기한 사람이 한 20명이 남아있으니까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막 질려버립니다. 저한테 사기 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 돌려줍니다. 나 돌려줄 테니까 그만해라. 질려버렸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투자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알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투자에 대한 의미 없기 때문에 제가 뭐다? 기업을 이렇게 빨리 만들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투자할 때 무슨 마음으로 투자합니까? 이익을 내려고 투자하죠. 저는 뭐 알고 투자했다고요? 꼴을 렸다고. 그 꼴은 걸 가지고 뭐다? 배우려고. 이걸로 실력을 만들려고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투자판에서 저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다른 것인지. 여러분 투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들어오는 사람의 95%는 전부 뭐다? 적대적 M&A. 무슨 세력이다? 사냥꾼이에요. 저는 그들한테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들 눈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적대적 사냥꾼인지 아닌지. 그러면 요번에 제가 투입시켰던 사람이 알고 넣었을 까요? 모르고 넣었을 까요? 알고 넣었어요. 또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인지 알고 넣었습니다. 제가 김봉수 우리 소장님 시험에 보냈던 겁니다.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왜? 한 번은 당해봐야 되거든요. 안 당하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나마 크게 안 당해서 다행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의적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 중에 1%도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뭐다? 이게 숙제예요. 그 눈을 갖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자신 있기 때문에 기업을 만든 거예요. 기업을 여러분 보세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한 사람의 판단력만 가지고 한다? 이건 안 되죠. 제가 실수한 걸로 끝나는 것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인데 기업은 내 한 사람의 실수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다 하기 전에 먼저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업을 하면서 시험하겠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 만들기 전에 이미 시험을 다 해본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받고 수많은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대의 완성은 창의적인 발상으로부터다. 맞습니까? 자, 오늘 제 이동건 우리 대리를 시킨 이유가 뭐다? 아, 창의력. 어떻게든 뭐 지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했던 어떤 회사에서 고민했다는 건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저는 가장 높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현장직에서 바로 구성 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제빵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그냥 베이커리 카페에 돌다 보니까 와
소장님 이런 것도 있네요. 내가 한번 개발해 볼게요. 만들었다? 뭐 준다? 보상. 보상 줍니다. 이해가시죠? 네. 내 분야가 아니든 맞든 관계없어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했다면 그게 응당한 보상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내가 갈짓자를 걷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뒤에서 밀어줍니까? 절벽에 떨어져 버리는데. 내 방향이 명확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명확한 사람을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핵심. 자, 창의적 도전만이 혁신적 완성입니다. 자,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의력이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을 두기 위해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창의력, 도전, 열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하지. 이따 가있어. 지금 10분째 빨리 안 했어요. 자, 제가 마음에서 포기하는 건요. 열정과 도전 의식과 창의력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서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직원이에요. 하지만 그 세 개가 있다면 저는 저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창업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분이 직원이지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어디 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동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제 동업자가 될 건지 제 직원이 될 건지 결정하면서 딱 세 가지다. 뭐? 열정, 도전의식, 창의력을 계속 끄집어낼 거냐? 이걸 안 쓸 거냐? 안 쓰면 뭐다? 여러분은 뭐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걸 끄집어낼 순간 여러분들보다 진리만 밑에지 결국은 동업자고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제 맘 할 때 아유 대표님 오십니까 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냥 같이 주문을 손 놓고 근들근들한 걸 좋아합니다. 아 대표 왔어요. 아이고 대표 왔어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저는 요즘 거치를 되게 싫어합니다. 뭐 가면 막 양쪽에서 사열하고 막 줄 서가지고 하는 거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나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앉아서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안에서 빠이빠이. 일 열심히 해야지 뭘 나와서 그 무슨 배웅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나요?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지 말자. 무슨 시간도 없는데 그런 걸 합니까? 이해가 나요? 직책에 대한 근이 다 버려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형식이다.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조정경기가 공업